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좀 폭우가 좀 내렸다가 또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이제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큰 피해 없도록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2270에서 이제 2550선까지 회복이 되고 나서 좀 숨고르기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이 너무 혼재되어 있다. 그죠? 시장이, 어이구, 왜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다. 지금 시장이 되게 좀 혼재되어 있다. 그죠? 어느 날은 게임즈 좀 급등하다가, 어느 날은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급등했다가, 어느 날은 또 바이오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어느 날은 또 배터리 급등했다가 또 배터리 급락했다가, 배터리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하락하고, 그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잠잠하다 갑자기 또 급등 나오는 뭐 유틸렉스 같은 주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IT 반도체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횡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많이 혼란스럽다. 지금 주식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식시장이 보면 뭔가 팡 터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는 같은데 또 우리가 6월달에 또 폭락을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지금 주식들이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 큰 쓰나미는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반등 한번 나오는 것 같다가 뭔가 랠리 나올 듯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쉬고 이게 당최 모르겠다.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되게 심플하구나 지금 시장이. 저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되게 간단한 시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절대 전략도 그렇고 그 수요일날 제가 투자의 신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들 관련된 좀 밸류도 좀 비교해 드리고 업황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게 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을 저는 심플하다라고 좀 보고 있냐면 야 이거 되게 심플한 이유가 수렴하는구나.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럼 이거 기업에 대한 가치만 매길 줄만 알면 기업의 가치보다 좀 낮았을 때 샀다가 가치보다 조금 높았을 때 팔면 되지 않냐.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되게 심플하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기업의 적정 가치는 실적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정상적인 경제활동하는 우량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어떤 기대감, 어떤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또는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 기업의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뭐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냐면 어떤 공포 또는 어떤 감정, 인간의 어떤 본성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공포가 조금 더 강해지거나 비관적인 관점이 좀 더 많아지면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그대로인데 좀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를 불러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한다거나 그 기업의 어떤 레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체질 개선이 아닌 그냥 단순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그건 어떤 돈의 의로 올라온 거니까 비싸질 수 있다 이거죠. 그때 잘 팔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호재 때 팔고 악재 때 사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공포가 났을 때 또는 비관이 가득할 때, 그죠?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공포 때 무조건 매수해야지. 근데 본질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뷰가 있느냐, 사고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켄 피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적정 가치를 항상 계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중과 좀 반대로. 그죠? 예, 좋은 기업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놓치는 한이 있어도 비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촉수 구간에. 유동성 확대 구간은 좀 비싸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 넘치는 구간이니까. 그런 건 유연함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 계좌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 트렌드 중심 어떤 이런 변곡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뭐 공개 방송이나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제가 절대 전략 그 다음에 11시에 10시죠 투자의 신에서 하니까 뭐 그거 연달아서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보시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가격이 18% 하락한다라는 악재가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다운시키고,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재고가 좀 쌓여서 아래 공포가 다시 온다. 그죠? 그래서 목표치 하향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근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되냐면 이건 따봉이다. 이거는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시켜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근거가 없으면 그냥 객기겠죠. 주장이거나 그냥 언론에서 나와 있는 걸 그냥 반대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객기거나 그냥 일방적인 자기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느냐. 맨 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SK 하이닉스예요. 똑같이 주력 사업은 D램하고 랜드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D램과 랜드, SK 하이닉스도 D램과 랜드가 주사업이에요. 돈 여기서 벌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수량보다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더 높았어요. 2018년도 요 조정을 보는 구간에도 한 40대 초, 40조
시총이 한 40조 초반 정도 됐었거든요, 둘 다. 근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1년도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전고점을 못 넘어갑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국내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2조를 벌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작년도에 8조를 벌었습니다. 물론 매출도 하이닉스가 43조 매출 나올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36조 나왔죠. 하이닉스가 장사를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시총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겁니다. 20조 이상. 돈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시총이 훨씬 더 낮아졌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실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실적이 아닌 다른 거다 이겁니다. 그 다른 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투자 주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투자 주체들이 원하는 게 있어야만, 그게 해소돼야만 할인 가치가 사라지는 거다. SK 하이닉스는 돈을 벌긴 버는데 주력 사업인 이 디램의 매출의 절반은 2017년도 6월 달부터 중국에서 중국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트럼프 정권 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됐던 거죠. 이 당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이 반도체로 돈을 버는데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낮춰요. 미국하고 타이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이고 대만 쪽.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9% 정도 될 겁니다. 하이닉스는 50% 그대로 가요. 미국에 투자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저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도 할인 가치가 반영되었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왔을 때 20조까지 벌어졌던 이 시총의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겁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18% 하락할 걸로 악재가 나왔고요.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생각 안 해봅니까? 2014년도에 반도체 DDR4가 출시가 되면서 2018년도까지 DDR4가 주류가 되기까지 DDR3를 넘어서고 주류가 되기까지 시간이 약 5년이 걸렸다고. DDR3 쓰는 사람들을 DDR4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넘어와야 되잖아. 여러분들 내가 자동차를 소나타를 사지 않고 아반떼를 사러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나타 가격을 낮춰주면, 아반떼하고 이 가격을 줄이면 약간 옵션 조금 더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다가 한 200~300만 더 붙여서 소나타 사는 거고요. 내가 소나타를 사러 갔는데 그랜저 가격을 낮춰주면 소나타에다 옵션 가격하는 거 별반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소나타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삽니다. 그랜저 사라고 알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네시스를 할인을 조금 해주면 그랜저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삽니까? 제네시스로 사게끔 만들죠. 반도체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나는 얘네들 반도체 DDR3를 사려고 왔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봐. AMD가 9월 달부터 DDR5를 지원하는 라이젠 시리즈를 출시할 거야. 이거 원래는 내년도였잖아. 내년도 1분기에 인텔이 내놓기로 했었는데 AMD가 선수 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 DDR 쓰지 말고 내가 반도체 가격 DDR4 요거 가격 낮춰줄 때가 요거 사. DDR4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DDR5 이거 탑재된 CPU 나온다고 하니까 DDR4 살 거 DDR5 이제 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게 악재지만 저는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기가 원래는 인텔 때문에 2023년도 1분기로 연기가 됐었는데 AMD가 인텔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우리 DDR5 지원하는 그것도 또 5나노 선단 공정이야. 선수 친 거예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반도체 가격 하락보다는 세대 교체로 빨리 넘어가게 하는 게 저는 더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3만 2천 원에 사지 말고 싸게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만 8천 원, 9만 8천 원이라는 자리에서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근데 뭐? 더 중요한 게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전 고점이 한 10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넘어서는지 잘 보세요. 넘어서면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여러분들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만 원, 9만 원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10만 전자, 11만 전자 가자 얘기했었잖아요. 사자고 했던 이유가 다 한결같아요. 잘 가고 있어서. 그래서 10만 전자 간대요. 삼성전자의 값어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얼마 올라갔고 얼마 하락했고 이것만 이야기하지 이 삼성전자가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TSMC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했는데 2018년도 이후 2021년도, 2022년도 반도체 매출만 따로 떼어내도 TSMC가 74조 벌 때 삼성전자는 94조를 벌고 TSMC가 26조 벌 때 삼성전자가 29조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으로도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지금 240조 이상 벌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그럼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의 문제죠. 투자 유치에 들어가는 이 질이 뭡니까? 메모리 너 잘하는 거 알아. 삼성전자. 디램 잘하는 거 알고 낸드 잘하는 거 알아. 그걸로 돈 잘 벌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잖아. 너 파운드리는 돈 못 벌더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너 파운드리 돈 얼마 벌었어? 매출 얼마 나왔어? 저희요? 매출 14조요. 15조요. 얼마 벌었어? 1조요. 많이 벌었네? 많이 벌었으면 1조 6천억. 적게 벌었으면 8천억. 왜?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 엑시노스 이거 달랑 한 개.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가 EUV 장비 막 대규모로 투자하죠.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다가 막 다 때려붙습니다. 거기에 늘어났네. 퀄컴 거 스냅드래곤을 생산하고 엔비디아 거 생산하고 자율주행 이 시대를 맞아서 그래서 14조 15조 나왔던 기업이 24조 25조로 나와요. 1조 남짓 어떤 삼성전자가 3조 4조를 벌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지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68,500원. 꼬리로 봅니다. 좀 중형주들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전달해 드리는 게 핵심이어가지고 LG전자,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오늘 좀 LG 디스플레이 뭐 15,000원대 여러분들한테 사두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먼저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 이제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하이닉스가 10만 4천 원 넘어가면 그때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이오는 지난주 걸 참고하세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엘라엘랑 관련된 건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엘라엘람이 지금 RNA 간섭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지금 당뇨병 치료하고 비만, 이 질환까지도 점령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이 SC 제형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실리면 이거는 제형 변형 관련된 기업들까지 확산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난주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저는 이제 좀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가자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주식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 첨보 30만 7천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17만 원짜리죠. 안 왔어요. 그리고 SKC 12만 8천 원인데 이거 10만 원대 초반 깨졌을 때까지 기다려보자가 제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종목을 되게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배터리 가운데. 근데 지금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 39만 원, 삼성 SDI 50만 원대 초반 이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가격을 안 줬고. 그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배터리는 1위가 중국이 CATL이에요. 얘가 25조 매출 나오면서 250조짜리 기업입니다.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8조의 시가총액이 한 107조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시가총액이 한 35조 정도 되고 얘네들이 1군입니다. 얘네들이 테슬라에 납품을 해요. 테슬라의 전기차의 배터리는 이 세 군데에서 거의 다 납품합니다. 특히 이제 CATL이 100대 가운데 한 53대 정도를 납품을 하죠. 2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 SK온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생산 캐파가. 그러면 대장 역할 누가 계속 해야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가 상하이가 20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초반에 1월달, 1, 2월 달에 가동되면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됐어요. 그래서 생산 캐파의 일정이 테슬라의 일정과 비슷하게 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그러면은 기가 상하이 증서에 관련된 건 이미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기가 베를린밖에 없어요. 요 텀이 있을 겁니다. 주식은 이거 좀 선반영돼서 움직인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호재에 좀 따라가기보다는 수익병도 조금 하셨다가 다시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점에 재공량을 하시는 게 적어도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IT 반도체의 흐름과 언택트 가격대 다 아시죠? 예, 이거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기업 잘 대응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성적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